안녕하세요. 직장인을 위한 필수 엑셀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정렬과 부분합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정민 강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불어서 받으신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렬이란 영어로 sort라 그래요. 일정한 기준으로 나열하는 것, 그런 거죠. 여기서 일정한 기준이라는 건 뭐죠? 크기죠, 크기.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이 있어요. 오름차순은 작은 값이 위로, 큰 값이 아래로. 내림차순은 반대로 큰 값이 위, 작은 값이 아래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샘플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데이터 샘플인데 정렬이라는 시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되고요. 우리 요런 경우 있어요. 요런 거.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는 합계까지 포함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합계는 셀을 병합했어요. 두 칸을 병합을 했거든요. 이런 거는 정렬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학년별로 정렬해라 라고 하면, 이 점수대로 정렬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오름차순 정렬을 한다 그러면 에러가 나요. 일단 쿵 소리 나면서 에러가 나는 이유가 여기 셀이 병합이 돼서 그래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블럭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 그러면 가나다 순에 의해서 홍길동이가 아래로 내려가요. 내림차순은 홍길동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학번에 가서 학번을 기준으로 정렬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죠. 합계를 제외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셀이 병합되는 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자를 기준으로 클릭해 놓고,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되고요. 클릭해 놓으시고요. 데이터 메뉴 탭에 가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어요. 오름차순 누르시면 김시성을 가지신 분이 위에, 최시성을 가지신 분이 아래로 내려가요. 거래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해라 그러면 티읕이 태강교육이 위로 가고 경성트레이딩이 아래로 내려가죠. 번호순으로 정렬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데이터로 돌아오죠. 중요한 거, 정렬 작업을 하면 순서가 바뀐다. 무슨 말이냐? 원래 데이터가 아니다, 이거예요. 원래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번호순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마음대로 정렬을 해버리면 원래 데이터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B 앞에다가 삽입을 해서 한 칸을 만들고 여기다 번호를 하나 매기세요. 1번 넣고요. 얘를 그냥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요. 자동 채우기에 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려 볼 텐데, 여기가 자동 채우기 포인트예요. 여기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요, 그냥 드래그하면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화살표 눌러서 자동 채우기에 가서 연속 데이터로 바꿔라고 하면 순서가 바뀌어요. 이렇게 두 개를 가졌어요. 두 개. 6, 7이면 다음에 8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동 채우기를 하면 숫자가 증가돼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가운데 맞춤을 하면 보기 좋겠죠. 그렇죠?
여기도 테두리선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받아 오실 때 번호가 부여가 되지 않은 데이터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번호를 하나 매겨 놓으세요. 이거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하면 숨겨 놓으시면 돼요. 숨겨 놓으시면 되고 필요하면 꺼내서 쓰시면 돼요. 왜냐면 막 금액 기준으로 정렬을 해놓고 다 했는데 원래 데이터가 뭐였지? 라고 누가 물어보면 원래 데이터 기억 못 하잖아요. 한두 개도 아니고 몇천 가지 몇만 가지가 나오면 못해요.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라도 순서를 매겨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래처를 기준으로 클릭해 놓고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을 해 놓으시고 데이터 메뉴 탭, 물론 홈에도 있어요. 홈에도 끄트머리로 가시면 정렬이 있습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어요. 근데 데이터 메뉴 탭에 가시면 바로 정렬 아이콘이 있죠. 누르시면 가나다 순으로 바뀌어요. 제품명에다 클릭하고 오름차순 하면 나오고요. 단가가 제일 비싼 거부터 나와라. 내림차순 하면 비싼 거. 수량을 오름차순하면 어떻게 되죠? 수량이 적은 게 위에, 수량 많은 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다가 번호에다 넣고 오름차순하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중복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미미 스카치 캔디도 있고 두 개가 있고요. 대양 말레이드도 두 가지가 있고 담당자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래처도 중복되는 데가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담당자 순으로 정렬하고 싶어요. 근데 안정훈이란 담당자가 여러 명 나오는데 같은 담당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정훈 씨 이렇게 담당자가 3건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게 먼저 나오면 좋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정렬이란 대화 상자를 실행을 해야 돼요. 여기서 컨트롤 A 누르면 여기만 블럭이 잡혀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컨트롤 A 누르면 돼요. 그리고 정렬 대화 상자를 눌러서 첫 번째 기준은 담당자별로 할 거예요. 오름차순. 근데 기준을 하나 추가합니다. 이때 기준은 뭐냐면 금액이 많은 게 먼저 나오면 좋겠어요. 확인 누르면 안정훈 씨 같은 경우도 3번 나오는데 이때 금액 큰 게 먼저 나왔죠. 여기 네 번 나오는데 금액 큰 게 먼저 나왔어요. 나머지도 그래요. 최소라 씨 같은 경우도 5건이 나오는데 금액 큰 게 먼저 나오고 금액 작은 게 밑으로 내려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를 잘 보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정렬을 하면 어떻게 된다? 결과가 바뀐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정렬 작업을 하면 원래 데이터가 아닌 순서가 변경된 상태로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기준으로 정렬을 하던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부분합 보겠습니다. 부분합. 자, 부분합하면 뭐냐? 부분적인 합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 계산이에요. 그룹별 계산. 무슨 얘기냐 한번 원래 데이터를 가서 볼게요. 여기 좀 보시면 본사가 있고 영업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본사가 몇 명입니까? 본사가 이름이 몇 명이고 영업소 소속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본사 그룹별로 본사 소속에 대한 분기별 평균이라든지 영업소는 영업소끼리 분기별 뭐 최대값을 계산하는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 작업을 먼저 한다. 먼저 해야만 한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 본사가 몇 명인지 영업사가 몇 명인지, 여기 본사가 2명 있고 영업사 1명 있고 본사 1명 있고 영업사 2명 있고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데 모으는 방법이 뭐다? 정렬이에요. 그럼 본사끼리 모이고 영업사끼리 모일 거 아닙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담당자별로 정렬을 하면 김선미 씨가 몇 명인지, 안정우 씨가 몇 명인지, 최소라 씨가 몇 명 나올잖아요. 이렇게 정렬부터 하라 하는 얘기죠. 그것이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 데이터 안에다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해놓고 데이터 메뉴 탭에 가시면 부분합이라고 끄트머리에 있어요. 부분합 끝에 있습니다. 얘를 누르세요. 그룹을 잡습니다. 그룹 다 잡았어요. 알아서. 이때 이름으로 그룹 할 거 아니죠? 소속별로 할 거잖아요. 소속별로. 근데 이름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엑셀은 부분합을 한다 그러면 이름으로 할 거냐 하고 물어보는 것 뿐입니다. 자, 지금 뭐를 확인할 거냐면요, 오른쪽에 총 매출이 있어요. 총 매출에 있는 건 합계를 계산할 거냐,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름에 대한 이름 개수를 구하려고 그래. 개수. 이름이 몇 명인지, 소속 본사가 몇 명이고 영업사가 몇 명인지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 눌러요. 그러면 본사는 5명, 영업소는 8명, 전체 13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수로 해서 이제 개가 나왔지만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자, 부분합을 바꾸고 싶어요. 자, 이제는 합계를 계산하고 싶어. 합계. 분기별로 소속별로 그룹을 잡고 분기별 합계까지 합계를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소속별 인원수는 빠지고 분기별 합계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대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1, 그러니까 전체 합계가 나와요. 분기별 합계가 나오고요. 2는 뭐냐면 그룹입니다. 그룹. 본사와 영업소 2개 소속이 돼 있잖아요. 분기별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룹별. 3은 개별적인 거. 근데 보시면 본사하고 영업소하고 합계를 구하는데 영업소가 많죠. 당연히 영업소 인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소가 우월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분이 야, 이거 합계 말고 평균을 계산해야겠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부분합에 가서 합계 말고 평균으로 바꾸자 라고 확인 눌러주면 평균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본사가 영업소보다 평균값이 높아요. 4분기는 약간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다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영업소보다는 본사 소속의 직원들이 영업을 잘하는구나. 본사가 실적이 높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결제권자라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부분합은 안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부분합에 가서요, 모두 제거하시면 돼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상 없어요. 자, 문제가 생겼죠. 원래 데이터가 뭐였어요? 아까 정렬했잖아요. 정렬하는 바람에 데이터 흐트러졌잖아요. 저도 실수를 했네요. 자, 이번에는요, 뭐를 볼 거냐면요, 중첩 부분합이라는 게 있어요. 중첩 부분합.
엑셀 관련 자격증 시험인 커말 자격증이나 ITQ 공인 자격에는요, 이 중첩부분합 시험이 잘 나옵니다. 거의 매번 나오다시피 해요. 무슨 얘기냐? 부분합에 들어가서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소속별로 평균을 구했어요. 평균. 분기별 평균하고 총 매출은 빼볼까요? 이렇게 평균을 내면 이렇게 평균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국장님이 보시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분기별로 최대값도 한번 넣어보자 그래요. 최대값. 평균만 보지 말고 최대값도 넣어보자 이거죠. 그래, 그럼 부분합에 가서 최대값도 넣었어요. 또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평균 어디 갔어요? 평균 사라졌잖아요. 평균 사라지고 최대값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 화면에서 볼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되어 있었잖아. 아까 평균 계산한 거는 사라지고 최대값으로 바꿔치기 했단 말이에요. 모두 제거하고 다시 할게요. 부분합에 가서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분기별로 평균 계산하고 합계가 총 매출까지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최대값을 넣어주는데 이때 새로운 값들을 대치라는 걸 꼭 해제해야 돼요. 자격증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를 꼭 해제를 해주시고, 이대로 있으면 아까 계산한 평균이 사라지니까 요거를 꼭 해제하고 확인 눌러주면은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됐나. 평균 먼저 계산했던 건 밑에 보이고 최대값 두 번째 계산한 건 나타났죠. 근데 여기가 늘어났어요. 1. 전체 평균과 최대값. 2. 그룹별. 그 다음에 4는 이제 개별적인 거 나오죠. 만약에 여기다가 부분합을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1, 2, 3, 4, 5가 될 수 있죠. 한번 더 해보죠. 뭐 연습이니까. 여기에 개수도 구해볼까요? 개수는 이름의 개수를 세보죠. 뭐 이름의 개수 확인 누르면 본사는 5명, 영업소는 8명 나오는데 1, 2, 3, 4, 5 됐잖아요. 1번은 전체, 2번은 그룹별, 3, 4 개별적인 거, 5 개별적인 것까지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이러다가 이제 부분합은 안 할 거다 그러면 모두 제거 누르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중첩 부분합 할 때 뭐 주의사항이 뭐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을 반드시 해제 후에 설정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난리나요? 난리나요. 부분합은 부분적인 합계를 계산한 게 아니라 그룹별 계산입니다. 실제로 부분합을 하면 결과가 섭토탈로 나와요. 섭토탈. 부분적인 합계가 아니라 그룹별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렬을 작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순서가 바뀐다. 원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데이터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워크시트 안에 순번을 지정해서 보관을 하자. 이것도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필터에 관한 걸 설명합니다. 필터, 고급 필터 시험에 잘 나와요. 얘들도요. 물론 밑에 있는 피벗 테이블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지만 오늘 공부하신 것 중에서는 이 중첩 부분합이 시험에 잘 나온다. 특히 주의사항.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필기 시험에는 중첩 부분합에 대해서 이제 사지선다형 고르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항목을 해제한다라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